네, 한화이글스 선수들의 2026년 연봉이 발표가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놀라운 부분도 있고, 근데 많이 오를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적정가를 받았다라고 전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명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시환인데, 노시환이 10억만큼 잘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이제 다분히 전략적인 10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팀 내 최고 인상액을 노시환 선수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됐고요. 뭐 일단은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홈런이 이제 32개의 홈런, 거기에다가 101개의 타점, 사실상 또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낸 상황이기도 하고, 팀 성적 2위를 견인을 했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시켰다. 팀의 4번 타자였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보면 전략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죠. 2026 시즌이 끝난 이후에 노시환 선수는 FA 자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단연 계약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노시환 선수가 이제 10억을 받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노시환 선수가 이번 시즌 26 시즌이 끝난 이후에 FA 자격을 얻어서 다른 팀들과의 협상 어떤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다른 팀이 노시환 선수를 데려가게 된다면 노시환 선수는 무조건 A등급이에요. 그러면 20인 보호 선수 외에 보상 선수를 데려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한화이글스에 보상금을 20억을 줘야 돼요. 한화이글스가 보상 선수를 지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30억을 보상금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으로 돈이 20억, 30억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이글스와의 돈 싸움에서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한화이글스는 노시환 선수를 레리버드 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레리버드 룰이라는 건 한 팀에서 7년 이상 뛴 선수의 연봉이 샐러리 캡에 적용될 때 절반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시환이 연평균 30억을 받으면 한화이글스에는 샐러리 캡이 15억밖에는 소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 가면 30억이 그대로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뭐 이런 의미죠. 다른 팀에게 노시환 미안하지만 우리 팀 선수야. 탕탕 못을 박은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의미에서 노시환 선수는 뭐 이번 시즌 중이 됐건 오프 시즌 아직 이제 시범 경기가 들어가기 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한화이글스랑 단연 계약 협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이 10억의 계약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FA 시즌을 앞둔 선수들의 연봉이 굉장히 올라가게 마련이죠. 사실상 뭐 지난 시즌에 최원준, 기아의 최원준 선수가 연봉이 굉장히 올라갔던 또 기억이 있기도 하고요. 박상원 선수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상원 선수도 2억 6,300만 원, 지난 시즌에 비해서 20%가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박상원이 그렇게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문현빈 선수와의 연봉 비교하면서 야, 문현빈이 더 잘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박상원 선수의 이제 연봉 인상 역시나 이번 시즌이 끝난 이후에 박상원 선수가 FA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연봉 협상에서 이렇게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박상원 선수가 FA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면 FA로 다른 팀과 계약을 하더라도 다른 팀에서 이제 보상 선수를 조금 더 부담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고, 보상금에서도 당연히 부담을 갖게 되고요.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건 문현빈 선수가 야수 중에서 가장 높은 인상액인 노시환 선수를 제외해야죠. 노시환 선수 좀 특이한 케이스였으니까 161.36%가 증가된 2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액수는 문동주 선수보다 높은 금액이고, 고졸 신인 3시즌 뛰고 이제 4년 차가 되는 문현빈 선수인데 굉장한 쾌거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도 이제 실력을 인정받았고 팀 내에서의 고과가 분명히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기량적인 부분, 기록적인 부분,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문현빈이 이 정도 액수 받는 것에 전혀 불만을 표출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41경기에 나왔고요. 타율은 3할 2푼, 169안타, 12개의 홈런, 80타점. 야수진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상률이 2위였고요. 뭐 문현빈 선수는 시즌 출발 자체가 붙박이 주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조금 불안정했었는데, 모두가 기억하는 4월 5일 대구에서 라이온스 파크 라팍 침공 그 스리런 경기가 있었죠. 연타석 홈런이었고요. 그 경기로 팀을 완전히 구해냈고, 일각에서는 그 홈런 때문에, 그 홈런 덕분에 한화이글스가 한국 시리즈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당연히 그 부분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문현빈 선수가 수직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지난 시즌 연봉이 8,800만 원이었어요. 엄청난 인상률을 기록을 하면서 단숨에 억대를 뛰어넘어서 2억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시면 투수진도 젊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고액 연봉을 다 받게 됐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이제 투수 중에서 거의 가장 높은 인상액을 기록을 하면서 1억 6,800만 원. 김서현 선수는 뭐 마지막에 조금 뭐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 뭐 저도 그렇고요. 김서현 선수가 없었으면 사실 한화 이글스가 2위까지 갈 수가 없었죠. 뭐 역설적이게도 김서현 선수 때문에 마지막에 2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김서현 선수가 풀타임 마무리를 거의 비슷하게 띄워주면서 33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ERA도 3점대 초반을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김서현 선수는 이 정도 연봉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200% 인상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김서현 선수가 이 연봉 값을 이제는 해줘야 돼요. 젊은 선수들이 연봉이 적고 저연차일 때는 그래도 연봉이 적으니까 해자 계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연봉에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의 숙명이고요. 잘해줘야 되고 문동주도 2억 2천만 원, 드디어 이제 2억대 선수가 됐습니다. 지난 시즌 연봉이 1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4시즌에 별로 못했기 때문에 연봉이 이제 좋지 못했었는데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이제 하주석 선수가 다시 2억 원대 연봉을 회복을 했습니다. 잘해주기도 했었고 하주석이 없었더라면 힘들었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리고 정우주 선수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시즌인데 133% 인상된 연봉에 계약을 하면서 7천만 원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김경문 감독님의 전언에 따르면 뭐 인터뷰 내용이나 여러 가지 기자분들의 취재에 따르면 정우주 선수는 핵심 불펜으로 뛸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왕앤청 선수가 5선발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승혁, 김범수가 빠진 자리를 아마도 조동욱 선수가 조금 더 이제 롤이 늘어나겠고 정우주, 엄상백 이런 선수들이 필승조로 활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그리고 다른 선수들 또 억대 연봉에 진입한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면 김종수 선수가 굉장히 고생했던 선수잖아요. 부상으로 좀 힘들었었는데 상당히 좋은 마당쇠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면서 1억 이상의 저는 이 김종수 같은 선수도 굉장히 고생했는데 억대 연봉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칭찬을 하고 싶고 또 이진영 선수도 타선에서 특히나 이제 전반기 때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1억 1천만 원 드디어 이제 1억 억대 연봉 선수 반열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인 코치로 계약을 1억에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선수들이 많은 연봉을 받게 된 하나 이글스고 이제 돈값을 해야 돼요. 결국 돈값을 해야 되고 좀 아쉽게도 인상이 되지 못한 선수들을 한번 보면 김태현 선수가 연봉이 좀 깎였습니다. 근데 부르의 명곡에서 노래하는 거 듣는데 장난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냥 야구 선수 치고는 노래를 잘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글스 TV에서 예전에 뭐 노래하고 이랬던 영상에서 김태현 노래 잘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부르의 명곡 같은 음악 전문 프로그램에서 진짜 이렇게 음향적인 손봄을 만짐을 딱 가지고 또 방송에 나오니까 노래 진짜 정말 잘하더라고요. 자, 이제 야구만 잘하면 된다. 김태현 선수는 이제 가정의 평화도 이루고 있으니까요. 이거 더 잘해가지고 2억 이상 연봉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이제 홀가분하게 연봉 계약이 이렇게 끝나면서 캠프에 떠날 수 있게 됐고요. 아마 또 이제 뭐 조만간 캠프, 1군 캠프 승선하는 명단이 이렇게 뜰 텐데 그 부분도 나오면 바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돈 많이 번 선수들 다 축하드리고요. 연봉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들, 좀 부진했던 선수들 있다면 잘해서 다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올 한 해 돈 많이 버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치자. 칠 때 됐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야. 여러분, 벨라루스 최고의 과자, 넘버원 과자인 메가칩스입니다. 감자칩류 중에서는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인 것 같고 비주얼이 되게 독특하죠? 길게 나오는데 먹기도 되게 편해요. 뭐 피자 페퍼로니 맛, 오리지널 맛, 매운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양한데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또 특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더보기란 보시면 그리고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하나면은 이제 다른 과자 필요 없습니다. 맥주 안주로 야구 보시면서 맥주 한 잔 드시면서 드시기에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거. 메가칩스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